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떤 것일까요? 연예인, 게임, SNS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최대 관심사로 꼽은 것은요, 바로 다름 아닌 미래 직업이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생각이 크고 어른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선생님. 그렇죠. 놀기만 하거나 게임만 하는 친구들도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을 갖고 있거든요. 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앞으로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궁금증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늘 뻔한 칭찬 말고 맞춤형 칭찬으로 아이의 재능을 좀 찾아내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내가 진짜 이걸 좀 잘하나? 소질이 있나 싶으면은 그 직업에 탐색을 하게 되고요. 또 다양한 체험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체험하게 하면 꿈을 찾는 데 참 도움을 많이 줍니다. 네. 그 초등학교 때부터 빨리 그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빨리 관심을 가져야 저처럼 빨리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개그맨이 꿈이었어요. 네. 근데 한 가지 후회가 되는 거는 결혼에 대한 것도 빨리 일찍 초등학교 때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때 제가 고민을 안 해가지고 네네. 지금도 솔로로 있잖아요. 요즘 많이 외로워요? 많이 외롭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들은 미리미리 마음에 드는 짝꿍을 찜해놓고 그 친구하고 미리 계약을 해놓으세요. 미리미리 찜을 해놔야지 나중에 저처럼 이렇게 힘들게 안 살 수가 있습니다. 참 너무 안 됐네요. 고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고요. 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희 학생 중에 상담했던 친구가 웹툰을 그리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미대에 가는데 또 목공을 하고 싶다라는, 목공예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에게 그러면 자기가 만든 가구를 가지고 웹툰을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걸 접목해서 실제로 자기 가구를 만드는 과정을 웹툰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자기 자랑하시는 건가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요. 아이 자랑을 이렇게 같이 해주신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 그것과 관련된 지식의 이야기를 부모님이 해주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특히 부모님 중에서 그 역할은 아빠가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게. 엄마가 아니고요? 물론 엄마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면 엄마가 해도 상관은 없고요. 네. 왜냐하면 직업이라는 게 사회생활하고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직업들을 아빠가 얘기해주고 아이들은 그걸 듣고서 아, 저런 직업이 나한테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다만 그런 직업이 현재 나한테 왔다 하더라도 그건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 관련된 생각을 갖는 게 좋은 이유는 내가 그 직업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그것은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직업에 대한 어떤 모색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활동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가 어떤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에 정말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늘 관찰하시는 게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다학을 찾아와 준 학생은 바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입니다. 근데 이 여학생의 장래 희망을 들으면 아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다 아주 흡족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꿈이 왠지 그 방송국 PD가 아닐까. 우리 선생님들이 흡족해 하시다니까요. 왜냐면 이제 PD를 굉장히 좋아하고 네네. 존경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잘 보이고 싶어 하고. 방송의 맛을 알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PD가 꿈이 아닐까. 그래요. 과연 이리 씨의 예상이 맞는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수학 고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제작진. 집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요. 저 멀리서 걸어오는 두 사람, 오늘의 주인공 맞죠?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 나연이가 학교에서 피아노 콩쿠르 있어서 늦었어요. 엄마 옆에서 수줍어 보이는 여학생, 초등학교 4학년 김나윤 양입니다. 피아노도 아주 제법 잘 하는 것 같아요. 피아노를 잘하는구나. 최우수상에 우와. 각종 피아노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다는 나윤이. 그렇다면 미래 피아니스트? 나윤아, 너희 피아노도 잘 치고 그러는데 나윤이 꿈이 뭐야? 수학 선생님이요. 네? 수학 선생님이요? 4학년 되고 나서 처음 알았어요. 나연이 이제 참여 수업이 있어서 학교에 방문을 했는데 뒤에 자기소개라는 이제 본인들을 각각 소개해 놓은 안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 장래 있고 희망은 수학 선생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물어봤더니 수학이 재밌다고, 그리고 이제 친구도 가르쳐주고 이런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수학쌤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선생님들이 마음에 아주 쏙 드실 거라고. 보통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지 수학 선생님이라고 콕 집어 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수학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네. 학교 수업에 피아노 콩쿨에 바쁜 하루를 보낸 나윤이 휴대전화로 영상을 보며 쉬고 있는데요. 이때 뭐해? 아이고 또 유튜브 봐? 숙제는? 있어. 아 있어? 언제 할 건데? 안 할 거야? 이것만 보고. 그거 얼마 몇 분 남았는데? 4분. 4분? 그럼 4분 지난 후에 꼭 하는 거야? 꼭 약속했어? 알았어. 그런데 엄마와 약속한 4분이 지나서도 계속 휴대전화를 보는 나윤이. 저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또 엄마한테 또 한마디 들 것 같은데. 아직도 봐? 4분 지나지 않았어? 이거 먹겠지? 아까 보던 거 다 본 거 아니야? 또 시작했어? 안 해? 아니 말로만 하면 안 되지. 아까 4분 후에 간다. 지금 할 거야? 바로 해 빨리. 시작해 지금. 알았어 얼른 해. 과연 나윤이가 또 볼 것이냐. 공부하네요. 와. 드디어 문제집을 꺼내고 책상에 앉는 나윤이. 어머니의 고민이 무엇일지 무척 궁금한데요. 시험을 봐도 자꾸 연산 문제를 때문에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연산을 좀 확인해봤더니 연산이 좀 느린 것 같아서 이게 너무 고민스러워서요. 집에서 따로 문제집을 풀려봐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혹시 수학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엄마의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게 초등학교 4학년이면 본격적으로 스토리텔링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연산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잡아둬야 됩니다. 그렇군요.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가 싶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나윤이. 문제집을 갖고 거실로 나오는데요. 아직 몇 문제 풀지 않은 것 같은데 숙제를 다 했을 리는 없고 알쏭달쏭합니다. 나윤아, 왜 또 나왔어? 왜? 방 안에서 하지 왜? 거의 책상에서 시작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한두 문제 풀다가는 거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실에서 거의 상을 펴놓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게 집중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방 안에서 공부하면 뭔가 되게 답답하고 밖에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몰라서 그냥 밖에서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아니 걱정 안 해도 돼. 다 밖에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하시는데 나윤이는 편하게 있어도 되는데. 밖에서 엄마가 뭐 주방에서 뭐 만드니까 네. 혼자 뭐 만들어서 드실까 봐 밖에서 아예 그냥 삼켜놓고 감시할 겸 공부하는 게 아닐까. 이제 정말 집중한 듯한 나윤이 연필을 꼭 쥐고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나윤이가 풀고 있는 건 두 자릿수 곱셈 문제.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이 하기에는 너무 쉬워 보이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나윤아. 네? 문제가 좀 쉬워 보이는데 이거 혹시 3학년 거 아니야? 맞아요. 왜 3학년 거 풀어? 제가 연산을 잘 못해가지고 엄마가 3학년 때 것부터 먼저 풀으래요. 어렸을 때는 반복적으로 이제 연산을 하기 위해서도 학습지를 같이 해서 시켰는데 어느 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연산이 너무 많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4학년 거를 먼저 같이 시키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어려가지고 이 친구가 못 따라갈까 봐 기본기부터 이제 처음부터 다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3학년 그 연산 문제집을 사서 좀 공부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 푼 거를 보니까 두 자릿수 곱셈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연산을 후행하는 건 좋은데 3학년 전체를 다 할 필요는 없이 그 윗단계만 조금 부족한 부분만. 수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나윤이는 어떤 연산을 어려워하는 걸까요? 분수부터 소수까지 다양한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나윤이가 그 연산 문제 좀 어려워한다 그래서 제가 문제 준비해봤거든. 이거 한번 풀 수 있는지 볼까? 한번 봐봐.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 시간은? 15분이요. 오케이, 그럼 한번 풀어볼까? 문제를 보자마자 그래도 자기가 딱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바로 파악하네요. 15분 안에 풀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한 나윤이. 과연 제한 시간 안에 모두 해낼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걱정과 달리 막힘없이 답을 적어가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어두워지는 표정. 썼다 지웠다 심각해 보이는데요. 아까 전에도 그거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서 나온다 그랬는데 이제 또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한 걸까요? 그것도 있는 것 같고 뭐가 그 무슨 일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표정이에요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제작진에게 다가오는 어머니. 나윤이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진 엄마. 때마침 15분이 다 되어 어머니와 함께 채점을 하러 가보았습니다. 같이 가보실게요. 어머니가 채점 부탁드릴게요. 나윤아, 15분 다 됐거든? 한번 다 풀었어? 아직? 그럼 채점 한번 엄마가 한번 해준다 그러니까 해볼게, 채점. 해줄까? 채점 결과 분수 문제는 다 풀었지만 정답률이 높지 않은 상황. 반면 최근에 배운 소수 문제는 모두 맞았는데요. 순서를 정해서 풀어야 하는 혼합 계산은 하나도 풀지 못한 모습입니다. 분수는 많이 어려웠구나. 혼합 계산은 하나도 못 풀었어? 왜? 너무 어려웠어?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 여기 보면 잘했네. 여기 76 여기긴 했잖아. 그래서 나머지 여기 77 곱했잖아. 그러면 이 수하에서 76에서 이 수를 빼주면 되는데, 그러면 음수가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줘야 되거든. 여기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니까. 이거 아직 안 배웠어? 잘 몰라? 그랬구나. 근데 나윤아, 이렇게 모르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걸 가지고 네가 계속 하느라고 뒤에 문제를 못 풀었잖아. 그쵸? 네가 알 수도 있는 거잖아, 뒤에는. 그러니까 이건 넘어가서 다음 문제를 풀었어야지. 그러면 지금 모르는 문제에 막혀가지고 거기에 계속 있다 보니까 뒷 문제를 전혀 못 푼 그런 상황이군요. 친구가 이 문제를 모르는 문제를 잡으면 다 이제 빨리 시간을 배분해서 뒷 문제를 풀고 다시 모르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배분을 잘 못하고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느려지고 더 어려워지고 이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전이었다면 뒷 문제가 다 틀려서 그렇죠. 시험 점수가 너무 많이 안 나오거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 보면 과감하게 그냥 탁 넘어가는 그런 용기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처럼 좀 끈기가 없는 애들이 유리하네요. 이거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바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잡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우리 사석에서 할 얘기죠.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나윤이. 엄마는 연산 기초만 확실히 다지면 수학 실력이 일취월장할 것 같다는데요. 나윤이는 어떤 부분이 어렵고 또 쉬울까요? 연산이 가장 어렵고 도형 같은 게 좀 제일 쉬워요. 연산은 똑같이 막 반복하고 똑같은 규칙적으로 하는 그런 거라서 좀 지루하고 어려운데 도형은 되게 뭔가 쉽고 개념을 이해하기도 더 쉬워서 재밌고 쉬워요. 학원 수업 외에는 혼자서 잠깐씩 하는 공부가 전부인 나윤이. 엄마는 바쁜 직장 생활로 항상 옆에서 봐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수학 선생님을 꿈꾸는 나윤이를 위한 특급 해결책. 수다학에서 꼭 알려주세요. 네, 아주 침착하고 반듯하고 피아노도 아주 잘 치는 우리 나윤이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꿈이라고 해서 수학을 당연히 좋아하고 잘할 줄 알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연산 같은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규칙적인 거라서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선생님. 그렇죠. 아는 문제는 너무 잘 알아서 풀려니까 지루하고 또 모르는 것은 어렵고 자꾸 틀리니까 싫어하게 되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근데 4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연산 같은 경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눗셈을 개념을 명확하게 익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혼합 계산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이때 연산을 탄탄하게 다져놓지 않으면 기본 문제뿐만 아니라 심화형, 스토리텔링 문제를 모두 다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연산을 탄탄하게 다질 필요가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수학을 좋아하고 보니까 분모가 같은 대분수의 계산과 혼합 계산처럼 명확하게 자기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완을 하면 아주 잘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문제가 조금 좀 너무 어려운 걸 갖고 가지 않았나 우리 제작진이. 아니 우리 나윤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네. 운전면허로 치면은 나윤이는 그동안 그 승용차 오토로 연습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그 1톤 트럭 스틱을 운전하라고 하니까 네. 애가 당황하면서 이거 지금 어떻게 운전하냐 하면서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한 거예요. 나윤이니까. 저였었으면 엄청 따졌을 것 같다. 못한다고 이거. 우리 그러게 나윤이가 말이에요. 착한 겁니다. 근데 연산 부분에서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신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고, 네. 그게 좀 악순환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혼합 계산과 그다음에 대분수에 관련된 계산에 있어서는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연산의 특성이라든지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정확한 개념을 설명해주고 그다음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신다면 그 부분이 극복되고 그렇게 되면 성공 경험이 생겨서 네. 이제 자신 있고 재미있게 수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수학을 좋아하는 과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산이 약하다는 고민. 우리가 검사 결과를 보면 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선생님.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윤이의 전체 인지 능력은 평균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언어성도 평균, 동작성은 우수예요. 그래서 타고난 것보다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뜻이고, 강점은 토막자기 공통성, 추론에 약간 강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토막자기가 강점이기 때문에 도형은 쉽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지각력이 괜찮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약점은 기호쓰기라는 게 시각적 집중력이 좀 약해서 뭔가를 많이 할 때 오래 못하거나 네. 눈으로 보고 손으로 하는 연산 작업이 좀 지루하거나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휘가 약하다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는 아니라는 거,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수학 성취도 평가를 보면 나윤이는 후행이 90점, 그래도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현행도 75점, 전체적으로 82점 정도 돼서 그렇게 우려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못하는 성적은 절대 아닙니다. 수학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공부에 대한 동기는 현재 약간 약한 편이고요.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 요 긍정적 마음을 공부 쪽으로 연결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네. 긍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학습을 많이 할 수 있는 단초는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한 문제를 풀고 이 아이가 안 되면 그 다음 문제로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일단 모르는 건 별표 치고 다 끝까지 푼 다음에 별표 친 걸 다시 풀고 이런 스킬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나 익숙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당연한 것들도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반복적인 실수를 하는데 네가 알아서 그거를 잘 해보라라고 얘기하면 이 아이는 사실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는 건 좋죠. 예,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끝 문제까지 다 제한된 시간 내에 다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 시간 배분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칙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원칙이 처음에는 내 습관하고 충돌을 해서 불편하지만 또 이 원칙도 많이 지키다 보면 이것도 습관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문제점은 발생을 덜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평가 결과를 좀 보면서 틀린 문제를 좀 짚어볼까요, 선생님? 네, 영상에서 본 것처럼 분수와 혼합 계산을 많이 어려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문제도 조금 어려워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후행 실제로 푼 것을 보면은 16번하고 20번 문제를 틀렸는데 모두 다 분수와 관련된 스토리텔링형 문제였어요. 현행 문제도 보면은 이제 3번 문제를 틀렸는데 이때 56 빼기 11 곱하기 3이면 곱셈을 먼저 계산해서 네. 56에서 33을 뺐어야 되는데 56에서 11을 그냥 해서 이렇게 혼합 계산의 방법을 좀 개념을 아예 모르고 있고 또 이런 유형의 문제를 좀 처음 접하다 보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을 좀 못 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대분수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비교적 손쉬운 문제였는데 틀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틀린 것을 본 결과 이 친구는 너무나 명확하게 그 보완해야 될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먼저 분모가 같은 대분수의 계산을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풀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혼합 계산에 관련된 그 계산 순서라든가 그거를 익혀서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걸 익힌 후에 일반적인 기본 문제를 풀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 문제를 자기 학년수에 맞게 매일 4문제 정도씩 네.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초등학교 4학년이면 아직까지 좀 부족한 연산 부분을 혼자 알아서 해결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조금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부터 연산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윤이가 겁이 난 상태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한 자릿수, 두 자릿수의 혼합 연산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개념이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 자릿수, 네 자릿수로 늘어나다 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점점 모르겠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수학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수학을 좋아하고 흥미가 있는데 나중에는 아예 수학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왔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터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부모님께서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봐주실 수는 없는데 학원을 일주일에 2번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어머니는 지금 아이의 지금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그것을 학원 선생님과 학교에 있는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네.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학생이 스스로 그것을 깨우치기 어려운 부분과 그다음에 바꾸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학원도 좋지만 꼼꼼히 그냥 계속 옆에서 봐줄 수 있는 공부방 같은 곳에 가서 실제로 작은 부분부터 쉬운 부분부터 네. 그런 부분을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어머님이 그 영상 볼 때 보지 말라고 두 번째 문을 여셨을 때는 좀 목소리도 좀 올라가시고 빨라지긴 하셨지만 정말로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평일에도 퇴근하고 집에 오셔서 아이의 수학을 꼭 그렇게 시간을 내서 봐주시고 주말에도 좀 쉬고 싶어도 아이의 수학을 꼭 그렇게 봐주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엄마가 좀 효과적으로 나윤이의 공부를 봐줄 수 있을지 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선생님. 우선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매일 한 장이라도 꾸준히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게 관건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께서 학습 계획을 짜주시면 좋은데 그거를 시간 순서대로 짜주면 이 친구가 혼자 있으면 스마트폰도 보고 다른 활동도 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지켜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해야 될 문제집 분량과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그것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이 활동을 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먼저 아셔야 될 게 아이의 현재 수준과 상태를 잘 아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분수를 그냥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진분수나 가분수의 계산은 아주 잘해요. 대분수는 이 분수 옆에 있는 자연수가 분자로 옮겨졌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네.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받아 올림이나 받아 내림에서부터 약간 개념의 결손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연산을 못한다고 해서 3학년부터 후행을 드립다 할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지금 약한 부분을 찾아서 네. 그 부분만 후행을 시켜줄 필요가 있고요. 혼합 계산 같은 경우도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다 알아요. 하나하나는 잘하는데 얘를 섞여놨을 경우에 그 순서와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혼합 계산을 하는 그 순서 4가지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을 명확하게 해서 그거를 연습하는 위주로 그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학습 문제집의 분량과 범위를 정하신 다음에 이제 주중에는 매일 어머니께서 채점을 해주시면서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명확하게 주셔야 될 게 이 부분은 잘하네. 그럼 내일부터 안 해도 되겠네. 이 부분이 조금 어렵네. 내일은 좀 늘릴까? 이렇게 자신의 결과에 따라서 그 분량들이 가감이 되면 아이가 또 의욕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을 명확히 해주시고 주말에는 전체적으로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아이가 어려워서 풀지 못했던 걸 함께 풀어보고 네. 또 연산 관련 보드게임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보드게임을 하고 연산 놀이를 하면서 재미까지 더한다면 아주 알찬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나윤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과 그 다음에 방법의 제시 그리고 효율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하루는 수학 동화를 읽고 그것을 독서 노트를 작성한다든지 그리고 학원을 이틀 간다고 했으니까 학원을 다녀온 날은 학원 다녀온 내용에 대해서 복습하고 숙제를 한다든지 또 하루는 인터넷 강의를 듣고 인터넷 강의 들은 것으로 수학 노트를 작성하는 등 네. 하루하루를 좀 다르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량을 정해주셔서 어머니께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주중에 읽을 만한 책이나 문제집을 어머니께서 같이 골라주시거나 스스로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뭐 다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저는 지금 인터넷 강의가 과연 나윤이한테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동영상을 자제하지 못하고 계속 봤던 모습이 계속 떠올라서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께서 나윤이가 좋아하는 영상을 미리 네. 다 먼저 보는 거예요. 자꾸 스포일러를 하는 거야. 밥 먹을 때마다 야 걔가 그거 했어. 걔가 그거 했어 하면 보기 싫거든요. 재미없어가지고. 그쵸. 어머니가 그 김빼기 작전을 먼저 볼 하는 맛이 거죠. 안 나죠. 안 나게. 그냥 인강이나 보자 하면서 보게끔 만들 수가 있다. 안 볼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해서 그게 예고편이 돼버리면 안 돼. 관심이 더 많이 가죠. 안 돼. 더 보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스마트폰을 보는 건 좋은데 맨 문제 어디까지 풀고 봐라. 그러면 풀었다는 거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네. 그러면 엄마가 오케이 사인 나면 그때부터 놀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든 아니면 사진으로라도 통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그걸 하고 했기 때문에 죄책감도 안 든다는 얘기죠. 근데 아이들이 알아서 했으면 정말 좋겠지만 인터넷 강의도 뭐를 들어야 될지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같이 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요거는 꼭 들어라. 그것도 얘가 부담스러워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들어라. 그리고 이것도 다 끝나고 나면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줘. 그러면 아이는 해야 될 걸 그때 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습관이 생기고 해야 될 걸 맞췄기 때문에 거기서 성취감도 생기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다면 엄마하고 이 아이하고 싸우는 일도 굉장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나윤이는 뭔가 약한 부분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났으니까요. 오늘 알려주신 방법만 잘 활용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나윤이를 위해서 제시됐던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한방 알아봅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부분 연산 후행입니다. 수학적 약점이 명확한 나윤이, 통으로 하는 연산 후행 말고요. 부분 연산 후행이 필요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수학은 약속이다입니다. 혼합계산은 여러 가지 약속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하고 어느 것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익혀나간다면 수학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틀 제공하기입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을 제시해 준다면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들어볼까요? 네, 나윤이를 위한 제 결정적 한방은 네, 바로 이겁니다. 그 피아노 건반이잖아요. 네, 나윤이가 피아노를 잘 치잖아요. 사실 그 수학 연산보다도 이 피아노를 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경험해본 결과. 이 피아노는 제가 보니까는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다 잘 쳐야지 피아노를 잘 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학은 이 중에서 하나만 잘 치면 됩니다. 그래요?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띵.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 뭔 것 같아요? 바로 미입니다. 미. 미만 치면 됩니다. 그래요? 미 치면 되는 거예요. 수학은 그냥 미치도록 하는 겁니다. 미치도록. 연산, 특히 연산은 계속 네. 하는 거예요. 미 칠 때마다 이거 생각하면서 나윤이가 그냥 꾸준히 될 때까지 하자. 피아노보다는 이게 수학이 쉽구나 하면서 네네. 공부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나윤이가 오늘 나왔던 결정적 한방들만 잘 실천한다면 분명히 본인이 원하는 대로 멋진 수학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늘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수다학 파인드매스 시즌2 산업 전반에서 활약하고 있는 수학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다름 아닌 의료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수학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네. 제가 또 그 의료계 또 병원 같은 데 가서도 이제 행사도 가끔 많이 하고 하는데 네. 요즘에 그 이 로봇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예, 갖고 또 뭔가 이것도 수학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 로봇들이 이 수술실까지도 막 들어오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들어와가지고 환자분께 누워 계시면은 이제 로봇이 그 뛰어난 그 계산력을 바탕으로 수술비하고
입원비하고 이렇게 다 아. 계산해주고 이런 게 뭔가 그 수학과 그 의료가 관련 있는 게 네네. 아닐까 제 추측입니다. 아, 근데 너무 많은 기대를 했네요. 아니 이게 계산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네. 수술에 참여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잘 가다가 갑자기 요즘 좀 제가 칭찬을 많이 했더니 네. 너무 갔나요? 네.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민감하거든요, 저는. 참 그것이 그- 계산해줘야 돼. 좀 더 연습을 하시면 아, 예.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네. 2년 더 하면은 더 잘할 것 같아요, 수학. 네. 그러니까요. 자, 우리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의료 분야인 만큼 더욱더 관심이 높은데요. 과연 의료 분야에서 수학이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생각하는 삶의 질의 첫 번째 요소 또한 건강을 뽑았는데요. 하지만 바쁜 사회생활에 시달리며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각종 성인병과 암과 같은 질환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대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건강검진 등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경우 완치 가능성 높은데요. 이에 발맞춰 우리 몸을 가장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CT, MRI 등의 의료 영상 기술들도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CT는 진단 시간을 절약시켜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중 하나인데요. CT 진단법은 1979년 영국의 공학기술자 고드프리 하운스필드와 미국의 물리학자 앨런 코맥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CT 진단법의 원리는 그보다 약 60년이 앞선 1917년에 오스트리아의 수학자 요한 라돈에 의해 개발되었다는 사실.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불리는 CT는 체내의 X선을 통과시킨 후 X선이 신체의 각 부분에서 얼마만큼 흡수됐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이때 CT 원리의 기본이 바로 수학인 겁니다. 먼저 수학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n개의 미지수를 갖는 n개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엑스레이를 어떤 특정 방향으로 투과시키면 4개의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4개의 방정식의 해의 분포를 시각화한 것이 바로 CT 영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은 미지수를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CT 영상은 우리 인체의 다양한 질병을 더욱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T를 통해 의사들이 환자를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면서 보완해야 할 점은 존재합니다. 바로 인체 내에 임플란트, 인공관절 등 금속성 물질 등이 존재할 경우 CT를 촬영했을 때 금속 물질 주변으로 왜곡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됐지만 대부분 왜곡을 줄이는 동시에 인체의 해부학적 정보도 함께 제거하는 단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연세대학교 계산과학공학과 팀과 공동 연구에 돌입했는데요. 치과대학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CT에서 발생하는 금속 인공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금속 인공물 보정에 관한 연구는 지난 30년간 많이 연구되고 있던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금속 인공물의 그 비선형적 현상 때문에 분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좀 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이 수리적 분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즉, CT 정보의 손상 없이 왜곡을 제거하는 방식의 수학적 알고리즘을 구성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왜곡에 대한 수학적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때 왜곡이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왜곡이 일어나는 형태를 공식화하여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곡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수학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속물에 의한 왜곡이 어떤 줄무늬 형태, 즉 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선을 어떤 한 점이
어떤 특정 방향으로 전파되어 나갔다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수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말씀드리면 피뢰 적분 연산자에 의해서 특이점이 어떤 특정 방향으로 전파되어 나갔다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왜곡들이 일어나는 형태를 공식화하여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프리의 적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수학 원리는 바로 미분과 적분인데요. 이를 통해 CT 영상에서 발생한 왜곡을 분석하는 데도 수학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기술은 임상 실험에 적용하기 위해 활발히 연구 중인 상태.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는 아직 보완이 필요하지만 상용화가 된다면 그 기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CT 영상으로부터 왜곡만을 정확하게 추출해내 깨끗한 상태의 영상을 볼 수 있어 환자의 진단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더 나아가 현대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질병 진단을 위한 의료 영상의 오류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수학. 세상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힘, 바로 산업수학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CT라는 건데, 이 CT의 기술도 수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맞죠. 그런데 이 왜곡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잡아준 역할 역시 수학이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의료계야말로 수학과 수학자들의 활약이 대단한데요. 그중에서도 사람의 몸을 해부하지 않고 사람의 몸 안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었는데, 네. CT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서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CT 진단법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X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신체에 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들어간 X선의 양이 있는데 나온 X선의 양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간 X선의 양에서 나온 X선의 양을 빼면 몸속에서 머물게 되는 X선의 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이 촬영한 원리를 살펴보면 중학교 때 배웠었던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원리로 이런 것들이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X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결정되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지수의 개수가 늘어나면 그 미지수의 개수만큼의 1차 방정식이 주어져야지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러면 그 연립되어진 연립 방정식을 풀게 되면 각각의 값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되는데, 물론 실제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은 연립 1차 방정식을 넘어선 좀 더 고차원적인 적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네. 몸이 입체로 되어 있고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정밀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더 복잡한 수학식이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그 기반을 살펴보면 연립방정식이 기반이 되고, 그것에 더 발전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학적인 부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연립방정식 얘기는 사실은 좀 몸에 무리가 가긴 했지만 그래도 좀 그나마 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는데, 근데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무슨요? 프리의 적분. 사실 그 미분 적분만 나와도 굉장히 그 머리가 아프고 당황스러운데, 앞에 뭐 또 프리에가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거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프리의 적분? 할만해요. 할만하세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당황한 표정인데. 영상에서 나타나는 왜곡을 잡기 위해서 프리의 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게 되는데, 이리 씨가 이해하는 데는 너무나 오래 걸릴 일이고 어려운 부분이 알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제 요 정도로 있다는 것만 알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배려해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대학에서도 좀 더 고차원적인 수학을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네. 자연계의 파동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프리의 적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기반이 되는 것이 미분과 적분인데,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량에 대한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의 역방향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것들과 연계하게 되고, 네. 그것들이 미분과 적분, 그것이 프리의 적분. 그래서 결국에는 의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니, 그 의료와 수학이 이렇게 관련이 많다면 사실 찾아보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흥미를 느낄 만한 이야기가 많이 숨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와 수학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갑자기 불현듯 하나 떠올랐는데. 아, 뭘 또 불현듯 떠올랐겠어요? 준비했겠죠. 아닙니다. 뭐예요, 근데? 예전에 그 나이팅게일이 네. 크림반도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때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일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일하면서도 그 와중에도 뭔가 기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입원, 부상, 질병, 사망 이렇게 이런 분들 다 통계를 졌더니 맞아요. 했더니 이거 봤더니 전쟁으로 부상 입어서 죽는 사람보다도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네 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니, 이거 지난번에 김희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 아니에요? 잘 써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역시.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야. 그래서 그 나이팅게일 덕분에 네. 이 뭐 군대뿐만 아니라 그 사회 공공 보건 개혁까지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의료와 네. 수학과의 아주 끈끈한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야,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수학을 보는 데는 두 가지 맥락이 있어요. 이 수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는 재미 플러스 네. 김일희의 성장 드라마를 보는 거. 예, 약간의 뭐 인간극장 같은. 야, 이제 진짜 사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나요? 요즘 머리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예전보다 많이 좀 꽈졌잖아요. 지금 열받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옆머리가 많이 빠졌네요. 이게 옆머리는 많이 빠지고 위에는 막 꼬부라지고 지금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그래요. 아니, 근데 정말 선생님 가르쳐준 보람을 좀 느끼시겠어요? 우리 씨 진짜 대단하네요. 다 기억하고 있더니 뿌듯합니다. 실제로 수학 통계는 의료 분야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인류를 괴롭히는 종양 있잖아요. 네. 이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바로 이 통계를 분석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아픈 사람과 아프지 않은 사람들을 유전자를 비교해서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밝혀냈거든요. 이게 바로 다중비교라는 통계 분석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는 수학자들이 의료 분야로 전면적으로 나서기도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인간 개놈 프로젝트를 실천했던 에릭 랜더입니다. 네. 에릭 랜더는 실제로 생물이나 의학을 전공하지 않고 다만 이제 유전체들의 그런 데이터를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자인데 그것 때문에 유전학자로 많이 알려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콜레라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아프리카에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사망을 하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이때 미국의 한 연구팀이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콜레라의 확산 경로를 예측할 수 있는 수학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학 방정식에는 뭐 위생 상태라든지 뭐 백신 접종이라든지 항생제 치료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부합해서 어떻게 해야 가장 전파가 덜 되느냐를 네. 막아서 전염병을 이 통계로 예방했던 거죠. 굉장히 아름답고 대단한 활동들이죠. 네, 아니, 지금까지도 얘기를 들어보면 수학의 역할이 이렇게 컸는데 앞으로 의료 분야도 계속해서 개발될 거고 또 그 개발되는 와중에 수학의 역할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요.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보면 정확한 진단 그리고 예방에서 수학이 미치는 영향은 자꾸 더 커지고 있고 네. 우리가 100세 시대에 우리의 건강을 수학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근데 의사 선생님들의 고민을 보면 수학처럼 자기 진단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진료를 하는데 이거를 수학자들과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정량화된 그 진료가 이제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런 연구는 그 새로운 진단 정보를 출력하는 기능 영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영역은 수학자와 과학자와 의학자가 함께 연구하면서 그 결과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수학은 의료 분야까지 진출해서 우리의 건강까지 참여를 할 수 있는 영역까지 발전하게 됐고요. 수학자의 앞으로의 그 길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저도 정말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정말 재밌고 야, 수학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이 TV를 보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얼마나 더 크게 느끼겠습니까? 맞아요. 이 수학이 중요한지 알면서 공부 안 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그죠? 저처럼 수학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안 한 경우에는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해야 돼요. 이제 알았으니까.
아니 저희가 진짜 몇 년 동안 수다학을 진행하면서 공부 잘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수학을 좋아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강요하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수학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실생활에서 이렇게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이들과 또 한 주 보내시면서 즐거운 수학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요. 수학적 궁금증 있으시면 또 수학적 고민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